저희 서비스가 1등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1등이고, 그리고 미국도 1등이고, 전세 각 국가마다 1등이면 글로벌 1등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웅록입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웹툰의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 당일 행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수많은 코스튬 플레이어들을 비롯해서 웹툰 작가들과 팬들이 만나서 사인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모여서 웹툰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웹툰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드라마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K 영화와 함께 K 콘텐츠의 한 축을 담당해 왔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날 상장은 한국 웹툰의 또 다른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지 않은데요. 오늘 경영진과의 만남 그리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K 웹툰과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과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005년 네이버의 서비스 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스닥에 상장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현재 웹툰 엔터는 이용자 1억 7천만 명의 거대한 서비스로 성장을 했는데요. 오늘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규모만 보더라도 웹툰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totally like a difference. I feel like it became very popular for Korean webtoons to be like famous and also becomes to a show like a K-drama. Germany. Oh, Germany. My mother is a fan of this mangas, and then she wanted to get an autogram. Yeah, so my girlfriend likes this stuff. She's always watching it. She's always reading it, rather. And so she's at work today. She couldn't make it, so she asked me to come out. Oh, she reads it all the time. Maybe 2 hours a day. She's always like skipping it or paying to like read ahead and stuff. I think there's a lot of it that's more centered on like regular life. It's not like superheroes or anything like that. It's 사실 저희는 카테고리 크리에이터입니다. 실제로 웹툰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산업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막 만든 산업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좀 더 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쟁력이 다양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컨텐츠 플레이어들이 있죠. 하지만 200명이 하나의 IP를 2년을 들여서 만드는 형태라고 한다면, 저희는 인디비주얼 크리에이터들, 개인 창작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성을 무기로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스토리, 그리고 IP를 만들어내는 목표는 같지만 수많은 리소스를 써서 하나에 집중하는 컨텐츠 비즈니스 컴퍼니가 있고, 저희와 같이 다양한 IP가 나올 수 있도록 개인 창작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다양성을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웹툰 엔터의 지난해 매출은 12억 8,3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약 80%가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로 올리고 있는데요. 수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11%,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즉 IP 판매를 통한 매출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 측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IP 판매 부분인데요. 이미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넷플릭스 등에서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웹툰인 머니게임과 하이게임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에이티쇼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작에 대한 IP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웹툰 엔터 측이 미국 증권 당국에 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IP 판매에 따른 시장이 앞으로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50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매출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IP 매출이 향후에는 가장 큰 수익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이렇게 IP 판매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생산이 된다면 그 콘텐츠를 본 이용자들이 다시 네이버 웹툰의 유료 결제와 신규 서비스 가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더 에이트쇼가 방영되고 난 다음 열흘 동안 원작인 머니게임의 합산 조회수는 33배 증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원작인 파이게임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웹툰 엔터가 나가야 할 길이 IP 강자인 디즈니 모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플랫폼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더욱 많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P의 다양성이 사실 IP 어댑테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광고 사업도 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웹툰 엔터 측은 트위터, 그러니까 현재는 X죠. 그리고 넷플릭스, 레딧과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광고의 주목도보다 웹툰 플랫폼에서 광고 주목도가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은 BM의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 모델을 강화하고 좀 더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지금 다이렉트 세일즈 팀이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은 아예 다이렉트 세일즈 팀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광고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실 연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수익은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지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만약 웹툰 엔터 측이 조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3조 7천억 원 정도로 평가받은 시가총액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흑자 규모는 규모의 경제와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그 확장성을 지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페이드 모델, 광고, IP 어댑테이션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레버로 활용해서 계속 수익성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성장세가 좀 둔화된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22년 1분기 이후에 정체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한 달 평균의 이용자 1인당 평균 결제액은 11달러 수준인데 이 역시 지난해 1분기 이후에 큰 변동 없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구독자 수와 사용자 수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용자 증가와 레비뉴의 증대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심지어 증가하지 않을 때도 인게이지먼트가 증가함에 따라 레비뉴가 올라가는 또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인당 타이틀을 10개를 보던 세상에서 15개를 보는 세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사용자 증감 없이도 우리 서비스의 건강함과 비즈니스 모델은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IP 어댑테이션 같은 부분과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BO 같은 경우가 글로벌 넷플릭스 넘버1을 차지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IP를 브릿지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플랫폼을 방문을 한다거나 혹은 글로벌에서 포지션이 강한 플레이어들과 사용자 교류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형태로 사용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빅테크들도 속속 웹툰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인데요. 이미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들 기업이 전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면 미국에서는 웹툰 엔터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의 진출이 단지 경쟁이 심화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료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자체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수료를 높인다면 이용료가 높아지겠죠. 만약 이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이용료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수수료를 웹툰 엔터가 직접 떠안는다면 이것은 웹툰 엔터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경쟁자고요. 다만 저희의 팔로우를 자처하는 플레이어들은 저희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팔로워들은 사실 컨텐츠를 외부에서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스토어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1등일 수 있는 이유는 사진 뉴 컨텐츠를 내부에서 육성시키고 항상 작가들이 내부에서 성장해서 내부에서 히트 컨텐츠가 나오는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1등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1등이고 그리고 미국도 1등이고 전세 각 국가마다 1등이면 글로벌 1등인데요. 이러면서도 더 격차를 벌여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사용자의 유니크한 시간대를 타겟해서 우리만의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5분이라는 사용자가 짧은 시간이 있을 때 만약에 그냥 웃긴 게 보고 싶으면 쇼츠를 보건 릴스를 보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5분 안에 보고 싶다고 한다면 웹툰이 원앤온리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5분을 위해 넷플릭스 킬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바이트 사이즈이면서도
스토리텔링 컨텐츠라는 우리의 컨텐츠만의 특성을 이용해서 계속 사용자들의 유니크한 시간대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관계가 불안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최근 일본의 라인 서비스의 보안과 주주 정리 이슈 때문에 한일 외교 관계로 번지기도 했던 라인 야후가 웹툰 엔터의 지분 28.7%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주인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웹툰 엔터 측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의 나스닥 상장은 분명히 한국 웹툰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계획대로 IP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웹툰 외에 또 다른 K 콘텐츠의 활성화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웹툰 엔터가 앞에 놓인 많은 난관을 넘어서 웹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포스트 디즈니로서 IP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